예, 안녕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시간은 이제 변호사 시험에 아깝게 잘 안 되신 분들, 그래서 변호사 시험 재도전을 위한 수험생들을 위해서 공부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거기 먼저 로마자 1번 거기 이제 자료를 보면 수험생들의 불합격의 원인과 대책을 좀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요. 대부분 수험생들이 먼저 원인을 보면 변호사 시험에서 보통 이제 1월에 시험을 보고 그럼 이제 발표가 4월 말에 나오니까 발표가 이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5월부터 이제 발표 나서 공부를 하게 되죠. 5월부터. 그럼 5월부터 이제 바로 공부하면 12월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1월에 이제 또 본 시험을 보고요. 그죠? 본 시험을 본다. 그래서 여기 5월부터 12월까지, 그죠? 풀로 공부하면, 그죠? 8개월, 그죠? 8개월을 공부하게 되니까는 재학생들은 여기 이제 1월부터 12개월, 그죠? 재학생들은 12개월을 공부하는 게 되니까 아무래도 절대적인 4개월이면 어마어마한 시간이잖아요. 4개월이 부족하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뭐 확률적으로 재학생은 70% 붙고 그 다음에 재수생 등 N생들은 30% 붙는 확률이 객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절대적인 시간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요인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이제 재학생과 똑같은 공부를 하는데 재학생이 하루 10시간 하면 수험생도 15시간 이상을 해야 공부 시간이 비슷하게 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것은 8개월 동안 15시간 공부하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고 그래서 8개월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계획을 세워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드시 본 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는 합격할 수 있는 공부를 찾아야 돼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을 보면 공부 애적 요인으로서 불합격한 학생들이 이제 수험 이제 발표 난 다음에 자기 발표 점수를 보면 대부분 뭐 카트라인에서 뭐 1, 2점이 모자른다든지 뭐 총점에서 뭐 10점 이하로 부족한 이런 걸 보면은 그 굉장히 억울하고, 그죠? 억울하고, 그 다음에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붙은 것 같아서 억울하고, 그 다음에 힘들고, 그죠? 공부하기도 힘들고 그러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정리하는데, 그죠? 공부하려고 마음 정리하는데 이것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죠. 보통 한 달 정도는 이제 방황하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돼가지고, 그런 애적 요인으로 한 달을 거의 공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6월부터 뭐 5월부터 해더라도요. 그래서 이걸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보통 학원 계획을 쓰면은 여기서부터 한 8월까지는 그죠? 8월까지 1회독 그죠? 8법에 대해서 1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8월부터 진도별 모의고사를 해가지고 11월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10일, 12 그죠? 해서 2달간은 자기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총 요거 굉장히 많이 하면 1회독하고 8에서 11월까지 2회독을 하고 그 다음에 11, 12회독을 뭐 3회독, 4회독 이렇게 하면 가장 많이 하는 회독수가 될 거예요. 그죠?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 효율적으로 채웠다 그러면 당연히 붙겠죠. 그죠? 근데 이걸 당연히 붙는데 이런 회독수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조금이라도 한 달이라도 누락이 됐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합격률이 낮아지게 되니까 아주 최대한 이 계획을 잘 짜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정치하고 치밀하게, 그죠? 정치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돼요. 하루라도 누수되는 날이 없도록, 그죠? 허비되는 날이 없도록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정확하게 계획을 따로 공부를 하면 합격률은 높아지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예,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네 번째도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정통적인 방식보다는 이렇게 시간이 없으니까 항상 시간에 쫓기는 거죠. 시간에 쫓기니까 처음부터, 4월부터 그냥 어떤 정통적인 공부, 기본서에다가 뭐 이렇게 정리하고 이러는 공부보다는 얇은 요약서로 하는 경우가 많죠. 요약서로. 그래서 빨리빨리, 그죠? 빨리빨리라는 그 조급성 때문에 빨리빨리 해서 빨리빨리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얇은 요약서를 해서 빨리 붙느냐? 그게 잘 안 되니까 그게 항상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래도 얇은 요약서는 이게 이만큼의 합격 공부량이라면 아무래도 이렇게 얼기설기 아무래도 조금밖에 공부를 할 수밖에 없으면 이게 다 빵꾸가 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그 경험에 의해서 많이 알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얇은 요약서, 그 다음에 또는 더 선택형 같은 건 얇은 지문 정리집 같은 거로 해서 단순암기 해가지고 이렇게 단순하게 돌아서면 다 까먹는, 그죠? 이런 공부를 하는 경우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부는 하지 말아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자꾸 이렇게 짧고 지문 정리집으로 해서 쉬운 공부 방법, 그죠? 쉬운 공부를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쉬운 공부.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좀 약점이 많으니까 점점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면 갈수록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혼자 공부 자기 정리하는 건 힘드니까 주로 이제 강의 위주로 듣는 거 위주로 듣는 것만으로 공부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면 강의 들을 땐 다 아는 것 같지만 돌아서면 이건 다 까먹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돌아서면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돌아서면 다 까먹는, 마찬가지로 그런 공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공부들은 좀 철저히 지향을 해야 될 거예요. 합격을 하려면.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공부만 하게 되면은 다시 또 시험을 보면은 항상 제가 많이 봤는데, 그럼 카트라인이 올해 20회도 이제 54점 근처였죠? 53점 얼마니까. 대충 55점 정도는 맞아야 합격선이 안전되는데 50점 이상은 맞아야 돼, 무조건. 근데 대부분 이렇게 공부하면은 한 47, 8점 정도만 맞고 안 되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그렇게 되면 자기는 분명히 붙을 것 같은데 실력이 다 된 것 같은데 안 되니까는, 그래서 요것 때문에 또 방황을 하고 또 안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50점 이렇게 뚫고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런 공부에서는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를 뚫고 나가려면 정통적으로 조금 힘들더라도 정통적인 공부 방법을 통해서 이걸 뚫고선 이걸 맞을 수 있도록 치밀하고 정체의 공부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지만 빨리 합격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계속 요점수에서 뭐 재수, 삼수, 사수 하면서 계속 비슷한 점수를 유지가 요런 식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뭔가 이 과거의 공부 방법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돼요.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이런 방법, 그러니까 거기에 떨쳐버리고 좀 이렇게 정통적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분들은 과거의 공부 방법을 그대로 답습을 한단 말이에요. 해도 안 되니까 또 할 수 없다. 그냥 옛날에 안 되니까는 이제 이것도 안 되는데 할 수 없다. 요쯤 가서 그냥 작년에 봤던 얇은 책, 요 책 가지고 막 공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또 요 점수 받고, 그럼 또 안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잘 생각해가지고 불합격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물론 이거 말고도 다른 원인도 많겠죠. 몸이 아파서, 약해서, 뭐 이런 다른 사정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렇게 근본적인 불합격의 원인을 잘 찾아서 대책을 세야 돼요. 불합격의 원인을 찾을 거, 불합격의 원인을.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사법시험 정도의 같은 경쟁률인데, 지금 뭐 작년에도 뭐 53% 정도 합격률이다 이렇게 했지만은,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2대1 정도잖아요. 그죠? 그런데 두 사람 중에 한 명만 보는 이 시험이 굉장히 어렵다고요. 한 사람을 떨어뜨리는 거. 그래서 지금 한 2,000명 중에, 그죠? 그러니까 3,000명이다. 그러니까 3,000명의 지원자 중에 1,500명 정도 대략적으로 붙는다. 그럼 결국은 1,500명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떨어지는 1,500명, 합격하는 1,500명, 이게 대비를 하면 굉장히, 그죠? 1,500명 떨어져 1,500명 붙으니까는 굉장히 많은 사람이, 인원수로만 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이 떨어지는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포함 안 되고 합격에 들어가려면 굉장히 많은 노력을 단 8개월만이라도, 그죠? 8개월만이라도 진짜 하루에 뭐 15시간 이상을 한다든지, 하여튼 극단의 조치를 취해서 붙어야 돼요. 어떻게든 말해서. 그렇게 돼서, 그러려면 좀 각오도 다지고, 올해 하려면 치열하게 공부해서 반드시 붙는다, 반드시 합격한다, 이런 각오로 공부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 대책과 이번 강의, 어떤 강의를 해야 되느냐, 강의를 듣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목표는 지금부터 동그라미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된다.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공부. 그러면은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공부는 뭐냐. 지금처럼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될 공부야. 빨리빨리 이걸 조급증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얇은 요약서, 지문 정리집, 뭐 강의만 듣고 많은 거,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만 된다. 이렇게 하면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된다. 는 이 광고 같은 거 이런 걸 믿으면 안 돼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되면 누구나 다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고,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된 사람이 옆에서 있다 그래도 그 사람 말을 믿으면 안 돼요. 자기만의 자기가 알고 있는 실력을 늘리는 수밖에 없어요. 자기만의. 자기 실력은 자기가 제일 자기가 알거든요. 자기만의 실력을 늘리는 공부를 해야지, 자기가 봐도 계속 자기는 빵꾸가 이렇게 뻥뻥 나 있는데, 이거 안 메꾸고 어떻게 붙겠어요? 이거 철저하게 메꾸는 공부를 다 해야 돼요. 퍼즐 맞추듯이 하나하나, 그죠?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 자기만의 실력.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거기서 본 대로요, 그렇다면은 강의하고 자기 정리를 해야 돼요. 혼자만 공부해서는 강의를 안 듣고 혼자 공부해서 실력이 좋으면 되지만, 아무래도 그 공부 경험이나 이제 시험에 합격을 했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강의를 들어서 빨리 실력을 높여야 돼요. 실력을 빨리 높여야 돼요. 근데 그것만 해서는 안 되고 반드시 자기 정리를 해야 돼요. 나는 이 문제 나오면 나는 이렇게 쓰겠다. 모든 문제를요. 한 과목당 한 7, 80개가 주요 쟁점인데 이렇게 쓰겠다 하는 것까지 다 준비를 해놔야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강의를 보통 이제 시작하면 한 4시간 정도 강의를 듣잖아요. 그러면 자기 정리는 2배, 8시간은 해야지, 옛날부터요. 전통적으로 1대2 정도는 유지를 해야지 시험에 붙는다는 게 수험가에서는 정설이었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이게 안 되면 4시간 이상, 하여튼 6시간만이라도. 그죠? 8시간이 너무 힘들다가 6시간만이라도 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렇게 못해요. 4시간 강의 듣고 6시간이 아니라 뭐 한 똑같은 4시간만 해도 뭐 하여튼 많이 하는 공부고, 그럼 8시간이잖아요. 안 되면 2시간 정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 하여튼 최소한 1.5배는 해야 된다 생각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알았죠? 이렇게 돼서.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본 대로 계속 얘기했지만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강의만 듣고 붙는다 이런 건 안 돼요. 강의만 듣는다 계속 얘기하지만 뭐 짧게 한 달이면 된다 뭐 이런 건 다 안 돼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누구 강의를 듣고 누구 어떻게 공부를 해도 중요한 거는 자기가 합격 실력을 늘려야 돼요. 치열하게 공부해서 틀리고 또 틀리고 또 틀리고 해서 1회독, 2회독, 3회독 해서 조금씩 나아지게, 처음에는 50점 맞았다, 60점, 아니 뭐 30점을 맞았다, 그 다음에 50점 맞았다, 합격선이 60점을 이렇게 다 팔법을 이렇게 올려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그렇게 되고, 그렇다면은 이제 교재가 문제인데요. 교재 공부. 자기만의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교재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본서가 가장 이제 많이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하는 건데, 이건 민법만 해도 막 한 1200페이지, 그죠? 보통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저 짧은 시간에 8개월, 그래 민법에 할애된 시간이 한 2달이다 치면, 이것도 많이 할애를 하는 거죠. 그럼 2달 안에 1200페이지를 몇 회독을 하겠어요? 이거 하는데서 한 달 잘해야 2회독 하면 2회독 정도 못 해도 이게 굉장히 많이 하는 거 되겠죠. 그래서 시간적으로 이거는 역부족이다. 그죠? 물론 이건 당연히 기본서로 처음에 기초를 잡아놨으면 이거는 당연히 참조를 하되, 요거보다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안 되는 게, 이거보다 훨씬 처음부터 얇은 요약서 같은 거요. 안규장 처음부터 이걸로 시작한다. 그럼 이것도 아무래도 또 너무 빠진 게 많으니까 이거는 시간이 역부족이고, 이건 양이 역부족이죠. 양이 역부족.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것도 불합격의 확률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엔 요거의 중간 정도 되는, 민법으로 하면 요거의 반, 5, 6페이지 정도, 5, 600페이지 되는 정도 가지고, 시간도, 어떻게 어느 정도 확보를 할 수 있고, 양도 빠짐없이 할 수 있는, 요걸 좀 확보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해서, 왜냐면 1년 동안 기본서로 3년 동안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해서 중간 교재를 가지고 확보를 해서, 그렇게 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는 시간과 노력을, 그 다음에 시간과 양을 확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됐고, 이렇게 돼서 이런 교재, 무기 교재를 잡았다. 그럼 마찬가지 시험 전날 예컨대 민법이다. 그럼 민법은 전날 전범위를, 그죠? 전범위를 1회독을 하는 거죠. 1회독. 그래서 1회독을 했다. 한 5시간 만에. 이렇게 되면 다음날 충분히 시험에는 합격 점수를 맞을 수 있다는 것이, 합격할 수 있다. 그죠? 이거는 수험가의 정설이고, 마찬가지로 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붙고,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거로서 민법 핵심 체크 찝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사례와 선택형, 그 다음에 정지문, 이렇게 해서 다 망라해 놓은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꼭 이건 아니더라도 이런 비슷한 중간정도 양을 가지고 무기교재를 삼아야 된다. 그래서 시험 전날 전범위를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 민사, 형사, 공법, 선택과목과 8법이요. 8법에 대해서 8권을 딱 만들어 놓으면, 그죠? 8권을 만들어 놓으면 일단 이것만 가지고도 합격은 어느 정도 확보된다고 봐요. 어느 정도 합격은 확보될 수 있다. 그 다음에 초능력을 발휘해서 이제 이걸 가지고 암기를 해야 되죠. 정리하고 암기.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고, 그죠? 이해하고 정리하고 암기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렇게 돼가서 시험 전날 다 보면 이거는 거의 합격이 80, 90%는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조건 합격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무기교재, 알았죠?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무기교재 찾아야 된다. 만들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지향해야 될 건 얇은 요약서, 너무 두꺼운 것도 안 되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하나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5번 시험 전날 무기교재 일독하고,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때 이제 공부하는 그 다음에 순서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여기 1순환이다. 여기 이제 5월부터 8월에서 8법을 1순환 하는데 약 3개월이잖아요. 그래서 5, 6, 7, 8, 그냥 4개월. 4개월이다. 그럼 이때 8법을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8법.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굉장히 빠듯하죠. 그랬을 때 이제 민법만 기준으로 한다. 그렇다면은 맨 처음에 저기처럼 기본 이론을 정리해야 되겠죠. 요때까지 다, 5월까지 다 이제 기억이 이제 다 까먹었을 테니까, 그죠? 다 까먹었다. 다 까먹었으니까 이제 먼저 기본 이론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요걸 기초로 기본을 정리하면서 이제는 사례까지 같이 같이 정리하면 좋겠죠. 같이 정리. 먼저 요거부터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기본 이론을 뭐 강의로 들으면 3시간, 사례를 뭐 1시간 반 내지 2시간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정리하는 것. 그렇게 해가지고 사례가 정리가 되면은 요때 이제 보통 요 강의로 진행되면 같은 기간 내 주말에 기록형 강의도 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사례와 기록을 마찬가지로 같이 정리를 하는 거죠. 같이 정리. 이렇게. 그래서 요게 완성이 되면 나중에 이제 시간을 내서 선택형도 이제 공부를 하면 되는데, 이렇게 선택형 공부는 사례와 기록이 되면 거의 70, 80%는 같은 선택형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거의 따로 공부를 안 해도 완비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기본 이론은 이런 특히 5월부터 8월까지 딴 건 몰라도 요거 사례 같이 하고 기록형은 주말마다 하고 해서 요게 좀 완성이 돼야 돼요. 근데 선택형까지 같이 공부할 시간 도저히 안 되니까 이거는 따로 시간을 내서 해야 돼. 이게 완성이 되면 여기다 대입시키면 70, 80%는 되고, 나중에 그 판례 같은 거는 단순 암기, 그 다음에 지문으로 나오는 단순 판례 문제, 다음 문제 좀 맞는 판례, 뭐 이런 것들은 판례만 암기하면 되니까 이거 쉽단 말이에요. 문제는 이렇게 준사례형이 어렵기 때문에 준사례형 문제는 사례와 기록을 하면 거의 이거는 맞출 수 있기 때문에 공부 방법을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사례부터 정복을 하고, 사례는 거기서 본 대로 항상 요건 사실에다가, 그죠? 여기서 사례풀이 구조를 접목시키는 그런 큰 구조를 짜서 공부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단순히 나열식 공부, 이게 제일 안 좋아요. 책 그냥 쭉 처음부터 나열해서 읽고 책 딱 덮고 그럼 다 까먹고 이런 공부가 제일 안 좋아요. 그러니까는 큰 사례풀이 구조,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거기서 다음 페이지에서 보면 사례풀이 구조가 뭐냐, 그러면 다음 거기서 본 대로 사례와 기록형 연계 공부를 하는 방법이 쭉 나오는데, 지금 사례형이다. 사례형은 거기서 본 대로 뭐 결론을 써라 이렇게 되죠. 결론 뭐 청구기록이다, 청구기각이다. 그 다음에 논거 해서 그러면은 논거에서요, 맨 처음에 권리 근거 규정, 그죠? 그 규정의 요건 사실들을 해서 쓰고 포섭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항변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통 3개 논점은 나온단 말이에요. 재항변까지. 그죠? 이렇게. 예, 그래서 근거 규정, 항변, 재항변까지. 이렇게 3가지 논점. 그래서 여기에 가장, 좀 출제했을 때 어떤 좀 중요한 판례는 각각 하나씩 있다. 이렇게 보통 판례 2-3개는 중요한 판례에 들어가서 그걸 가지고 해결을 하는 거죠. 보통 이렇게 목차.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사례 구조를 짜면요, 이걸 그대로 기록형에 대입을 시키면, 기록형에 대입을 한다. 그러면 결론은 청구 취지로 해가지고 피고원고에 뭐뭐를 이행하라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놓은 거는 똑같은 문제라도 거기서 이제 청구 원인에 쓰게 되는 거죠. 청구 원인에. 그럼 요거는 1번은 원고의 청구고, 2번은 피고의 예상되는 주장이고, 주장이라는 목차를 쓰게 되고, 세 번째, 요건 다시 원고의 반박으로 해서, 목차가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판례 쓰는 것도 똑같고요. 그죠? 여기 있는 판례가 여기로 들어가고, 그죠? 여기 있는 판례가 여기 들어가서 항변과 반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사례형과 기록형을 연계해서 항상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타, 이렇게 되면 요거 가지고 준사례형의 선택형까지도 그대로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3P. 그래서 최소 공배수를 이렇게 닫고 줄여놔가지고 공부 시간을 대폭 줄이고, 왜냐면 수험 기간이 짧으니까 그렇게 하는 노력을 계속 해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사례형,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이렇게 선택형을 연계해서 공부할 수 있고, 그죠? 이렇게 해서 연계할 수 있는 공부를 여러분들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본 대로요, 이게 민법만 있는 게 아니라 사례형도 기록형도 다 민법, 민소법, 상법, 이 세 개가 또 연계돼서 나오잖아요. 그죠? 상법이. 또 특히 기록형은, 그죠? 그리고 사례형도 연계돼서 되는 게 많이 나오고요. 그렇게 해서 요것도 연계해서 공부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전체적으로 한 묶음으로, 그죠? 한 묶음으로 크게 보일 수 있도록 자꾸 연습을 하는 거죠. 그러면 시간도 분명히 절약이 될 것이고, 이런 노력도 그만큼, 절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합격은 더 높아질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렇게 사례형, 기록형, 선택형, 민법, 민소법, 상법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공부, 또 그런 강의를 듣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소개하기 위해서 이번 설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니까 거기에 그 설명대로 써 있으니까 그걸 한번 읽어보실 수 있도록 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래서 민사법 연계까지요. 그래서 이제 보통 강의는 지금처럼 거기 설명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5월부터 8월까지 보통 요때 하고, 요때 진도별 모의고사 진모되고, 11월 한 달 동안은 뭐 핵심 체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에 체크하고, 여기는 이제 혼자, 11, 12는 혼자 공부하는 거죠. 혼자 이제 정리를 하는 거죠. 보통 이런 과정을 거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여기 따라가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4회독을 하는 거죠. 1회독, 2회독, 3회독, 4회독.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부족한 게 있으면 저 부족한 거를 보완하는 방면으로 나름 여러분들의 독자적인 계획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독자적인 공부 계획. 꼭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1회독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기본 이런 거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되죠. 까먹은 거 다 회복해야 돼요. 따라서 1월에 시험 본 수준이요. 이때 실력. 이만큼 늘리기도 8월달에 이만큼까지 올려놓기도 힘든 것 같아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그만큼 수준을 올려놔야 돼요. 그러려면은 이때 가장 많이 고생도 하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이론은 준비하고, 그 다음에 사례 강의 이때 같이 공부하고, 기록형도 주말마다 연계해서 공부하고, 최소한 이때는 이게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자료에는 강의 계획해서 기본 이론 정리 강의를 하고, 이때는 찝 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까 중간 정도 자기 무기교재로 찝을 이제 선택을 해서 양을 최소화시키고 하루 전날 답보기를 볼 수 있도록 이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례집은, 그 다음에 이제 기본 사례, 가장 모든 출제 가능한 판례 사안으로 만든 기본 사례집 가지고 연습을 하고, 특히 기출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출문제. 기간에요. 왜냐면 여기서 이제 기출문제를 보면 지금 여러분들이 체감을 했겠지만 난이도가 상당히 높아요. 난이도가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이렇게 높은 기출이 되는데 쉬운 문제들은 아무리 풀어봐도 이건 아무런 대비가 안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 같이 높은 난이도의 문제들을 이거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많이 연습할 것. 그죠? 연습하고 기출문제 자체도 많이 연습하고 익숙하게. 아, 시험은 항상 이렇게 어렵게 나오는구나. 그럴 정도로 익숙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본시험 문제 1회부터 9회까지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년엔 10회고, 그죠? 10회다. 그럼 여기에 있는 문제들을 자꾸 눈도장 찍어서, 이렇게 난이도가 높고,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는 어떻게 하고, 그래서 자꾸 익숙하게 연습하고, 그러니까 여러 번 그냥
풀진 않더라도 보기라도요. 그죠? 이렇게 눈도장 찍는다고 했죠. 눈도장이라도 찍어서 연습하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본 시험 보면 비슷한 문제가 나오면, 아, 이건 당연히 풀 수 있고 이래야지 쉬운 문제만 풀다가 어려운 문제 나오면 하나도 못 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런 것들을 지향을 해야 돼요. 쉬운 문제 백날 1000개 풀면 뭐 할 거야? 하나도 못 맞추는데. 알죠? 그렇게 해서, 기출문제 정도의 난이도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된다. 그때 이제 사례. 그러면 그걸 기초로 해서 기록형 공부를 하고요. 그래서 거기에 기본 이론, 중요 사례하고 기록형 강의. 그 다음에 나머지 선택형. 그죠? 그 다음에 선택형 공부하고, 진모하고, 핵심 체크, 뭐, 판례 3개년. 판례 3개년은 항상 개설을 하니까 그건 연습을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이것도 기본인데, 여기 선택형, 핵심, 진모,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따로 공부를 독자적인 공부 방법을 세우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냐면은, 이렇게 8월까지 했는데, 뭐가 모자르다. 그러니까는, 뭐, 사례가 모자르다. 그럼 사례를 좀 더 집중 공부를 더 하고, 뭐, 기록이 모자르다. 기록을 더, 선택형이 부족하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꼭 진모를 안 해도 되고, 뭐, 핵심 체크 안 해도 되고, 선택형을 따로 안 해도 되고, 이 기간에 회독을 할 수 있도록. 이회독으로. 이 기간에 부족한 거를 꼭 메꿔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빵꾸를 메꿔야 된다고 그러죠. 빵꾸를 메꿔놔야 돼요. 메운다. 메우는 방법. 메운다. 이런 각오로. 그래서 꼭 진모나 핵심 체크를 안 해도 2회독을 해서 빵꾸 메워서 회독을 할 수 있도록. 그럼 3회독도 마찬가지로 한 달 동안 열심히 해가지고 어떻게든 메꿔놓고, 그 다음에 12월 한 달 동안 또 어떻게든 메꿔놓고 해가지고 4회독이 돼서 자기만의 8건의 무기가 딱 됐다. 그죠? 무기 교재로. 그래서 이렇게 돼서 시험 전날 이게 목표예요. 시험 전날 8과목이 책이 딱 무기 교재가 생겼고, 그거를 시험 전날 다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죠? 일단 이 작업이 가장 선행돼야 돼요. 이 작업. 그래서 시험 전날 전 범위를 다 본다. 이렇게 되면은 무조건 이거는 합격할 가능성이 80, 90%는 돼요. 그러니까는 요거 일단 8월까지 1회독 하는 기간 동안에 기본 이런 거 특히 사례를 완전히 좀 숙지를 하고, 그 다음 기간 2회, 3회, 4회독 된 그걸 가지고 4회독을 하는데 부족한 거 빵꾸를 무조건 메워가면서 그리고 학원에서 하는 진모, 핵심 뭐 이런 것들을 자기가 진도가 빵꾸를 하는데 무조건 무리하게 따라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독자의 공부한 거 세워가지고 빵꾸를 메우고 회독하고 이렇게 해서 여기 12월쯤 갔을 때는 모든 빵꾸가 메워져 있고 회독수도 돼 있고 암기도 돼 있고 이렇게 해가지고 본시험 가면 거의 붙을 확률이 높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무조건 붙을 수 있는 공부 방법을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만들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공부를 여러분들이 수행을 하면은 무조건 합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자기는 어떤 유형에 속하는지 원인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대책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크를 하고. 그래서 하여튼 가장 기본급 베이스는 아까 본 대로 4시간 강의에 8시간까지는 아니더라도 6시간 정도는 자기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돼야지, 밑받침이 돼야지 그냥 강의만 4시간 듣는다. 이건 안 되잖아요. 뭐 자기 정리도 한 2시간밖에 안 했대.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합격의 길이 떨어져요. 그래서 6시간 이상을 해야지만 합격의 길이 확보된다는 거. 그래서 8개월 이렇게 10시간 이상씩 공부해서 합격한다면 무조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합격이 보장되면. 근데 하면 거의 합격이 보장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거기 제 강의 교재는 소개해 둔 건데, 찝이고 기본 사례, 그 다음에 기록형 정리. 선택형은 민법은 500제고, 민소하고 상법은 300제 해가지고요. 선택형은 500제, 300제 해서 선택형은 일단 기출문제는 모두 실어놨어요. 그리고 가장 출제 가능한 판례 문제들을 다 엮어놨어요. 판례 문제들.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선택형 문제도 너무 많이 풀면은 이거는 한도 끝도 없는 거잖아요. 기출 지문만 해도 1000페이지, 2000페이지 막 이러니까. 그래서 가장 핵심적인 기출과 가장 핵심적인 판례들만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례하고 기록에서 공부했던 걸 가지고 준사례형을 풀고, 이런 요령을 가지고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교재는 그렇게 소개를 했고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계획을 잘 세워서 합격할 수 있는 길을 다시 한번 잘 짜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면 붙을 수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번 시간을 가졌으니까, 그렇게 거기 읽어보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일등의 기준을 잡고 반드시 합격할 수 있는 공부 방법을 정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의문이 있는 거는 거기에 바로 질문을 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서 질문을 하면 저기 애프터로스쿨에 제 이제 거기 박승수 리갈마인드 그런 데 있으니까 질문을 하면 답변을 드릴 테니까 그래서 의문 없이 공부해서 반드시 합격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오늘 설명 강의는 이 정도에서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